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는 선물은 마음이야 라는 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선물은 뭐든 상관없어, 마음만 받을게 라는 말을 듣고 정성 들여 편지를 썼는데 막상 그 편지를 건넸을 때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순간 그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고 아, 고마워 라는 건조한 인사만 돌아왔던 그 순간 말이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의 생일, 제가 알바를 하며 모은 돈으로 비싼 선물을 사줄 형편이 안 됐죠. 친구는 난 진짜 선물 필요 없어, 내 마음만으로 충분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밤새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추억, 친구에 대한 감사함, 앞으로의 응원까지. 하지만 제 편지를 받은 친구의 표정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말로는 마음만 받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언가 만질 수 있는 선물을 기대했구나. 이런 경험은 저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말과 행동,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선물은 마음이야 라는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의례적인 인사일까요?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정말 물건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감정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선물을 받는 사람의 67%는 선물의 물질적 가치보다 그것이 자신의 취향이나 필요에 얼마나 맞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의 가격이나 브랜드가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 친구 민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지는 남자친구의 생일에 정성껏 손뜨개 목도리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틈틈이 뜨개질을 배우고 실패도 여러 번 하면서 완성한 목도리였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목도리를 받고 이거 어디서 샀어? 얼마 주고 샀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민지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자 그는 고마워. 근데 내가 원했던 브랜드 목도리가 있었는데 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해요. 민지는 그 순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인 그녀의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실제로 표현되는 마음은 늘 평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값비싼 선물에 감동하고 누군가는 손글씨 편지에 눈물을 흘립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선물은 마음이야 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가 실망했거나 혹은 그 말을 의례적으로 건넸다가 오해를 샀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기대는 늘 평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일치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통해 배우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면서 선물 교환하는 시간, 누군가는 유명 브랜드 향수를 선물하고 다른 누군가는 마트 할인 코너에서 고른 양말을 건넬 때 그 순간의 미묘한 공기. 모두가 와, 고마워 라고 말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 말이죠. 제 대학 동아리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시크릿 산타 게임을 했어요. 모두가 2만 원 이내로 선물을 준비하자고 약속했죠. 그런데 선물 교환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수는 3만 원이 넘는 유명 브랜드 목도리를, 지은이는 5천 원짜리 문구점 필통을 준비해 왔거든요. 선물을 풀어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선물의 가격을 은근히 비교하고 있었죠. 필통을 받은 소연이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와, 귀여운 필통이네. 고마워.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반면 목도리를 받은 우진이는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미안해. 난 이렇게 좋은 걸 못 줬는데 라며 어색하게 웃었죠. 그날 이후 우리 동아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약속은 2만 원 이하였는데 비싼 선물로 부담 주면 어떡해? 라고 불평했고 또 누군가는 너무 싼 선물을 주는 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였죠. 선물이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주길 바랐던 행사가 오히려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신호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선물의 가격이나 희소성이 관계의 가치를 신호한다는 것이죠. 더 비싸고 귀한 선물일수록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소비심리학자 댄 에리얼리는 그의 책 착각의 경제학에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공유합니다. 사람들에게 현금 선물과 같은 가치의 상품권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지 물었을 때 대부분이 상품권이 더 가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상품권에는 당신을 위해 생각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가성비라는 말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TV 홈쇼핑에서는 이 가격에 이런 가치를 이라고 외치고 SNS에서는 가성비 값 제품들이 끊임없이 공유됩니다. 선물도 예외는 아니죠. 에이, 저거 세일할 때 샀을 텐데. 저거 직구하면 반값이야 라는 말들이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흐리게 만듭니다. 저의 친한 친구 태연이는 한 번은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시계를 고르면서 몇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비싼 명품 시계를 살까? 아니면 그녀가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중소 브랜드의 독특한 디자인 시계를 살까? 결국 그는 후자를 선택했지만 선물을 건넨 후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어머, 그 브랜드 세일할 때 사면 정말 싸던데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합니다. 태현이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고 해요. 그가 몇 주간 고민하며 담았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처럼 마음보다 가성비를 따지는 순간 선물은 관계의 줄다리기가 됩니다. 난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줘야 해. 혹은 저 정도 가격이면 더 좋은 걸 살 수 있었을 텐데. 같은 계산이 시작되면 선물은 더 이상 마음이 아닌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답은 선물의 가치를 다시 정의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 선물이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생각했는지에 달려 있으니까요. 다음번 선물을 고를 때 잠시 가격표에서 눈을 떼고 이렇게 자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선물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제대로 담고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를 진정한 선물의 의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선물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직접 말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말이 과연 진심일까요? 우리의 행동과 말 사이에는 때로 깊은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지난달 제 여동생 수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가족 채팅방에서 생일에 뭐 해줄까?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라고 답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과거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진이가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더니 며칠 동안 연락이 뜸해졌던 기억이 말이죠. 결국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의 케이크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는 케이크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언니 정말 고마워. 사실 조금 기대하고 있었어 라고 웃으며 말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는 말은 특별한 걸 기대하진 않지만 내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라는 의미였던 거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이례적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 또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의 진짜 욕구나 기대를 숨기곤 합니다. 선물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불일치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움이나 관심을 원하는 경우가 많죠. 회사 동료 민준 씨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는 입사 1주년 날 팀원들에게 오늘 내 입사일인데 뭐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팀원들은 그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아무런 축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민준 씨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전 직장에서는 입사일마다 작은 축하 파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 직장의 문화를 몰라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작은 인정이라도 받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말과 기대 사이의 간극 속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답은 관계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선물이나 축하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뻐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평소 행동과 말하는 방식을 통해 진짜 욕구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지민이는 매년 생일마다 선물 필요 없어.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른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스럽게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녀의 말보다 행동을 통해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선물을 주는 사람들은 대체로 물질적 가치나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선물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에 더 감동한다고 합니다. 즉, 선물의 핵심은 당신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결혼 5주년을 맞은 윤서와 민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윤서는 우리 이번엔 선물 말고 좋은 추억만 만들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고민 끝에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특별한 데이트만 계획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작은 상자를 꺼내며 사실 나도 선물 준비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고 윤서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은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윤서에게 선물 말고 추억만이라는 말은 비싼 선물 말고 의미 있는 것으로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때로는 말보다 기억과 배려가 더 중요한 선물이 됩니다. 상대방이 지난번에 무심코 언급한 취향,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것,
요즘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을 선물로 전달할 때 우리는 나는 너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 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관계의 기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은 안 받아도 돼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누군가가 선물은 안 받아도 돼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정말 진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작은 배려와 기억이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늘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생일을 기억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작은 기념일까지 챙기는 사람. 그리고 그런 배려를 받으면 고마워라고 말하지만 정작 상대방에게는 비슷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저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지연이가 생각납니다. 지연이는 정말 따뜻한 친구였어요. 친구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하고 시험 기간이면 간식을 준비해 나눠주고 누군가 아프면 약을 사다 주는 친구였죠. 하지만 정작 지연이의 생일에는 아무도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이었어 라며 가벼운 축하 인사만 건넸죠. 한 번은 제가 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항상 남을 챙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만큼 챙겨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아?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기대했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비슷하게 해줄 거라고. 그런데 점점 그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더라고. 지금은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돌아오길 바라지 않아. 지연이의 말은 겸손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작은 상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해도 관계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진다면 그 불균형은 결국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Give a Giver Take a Taker Match Match 이론입니다. 그랜트에 따르면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버는 지연이처럼 자신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이커는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은 기꺼이 받지만 자신이 베푸는 것에는 인색한 편입니다. 매처는 주고받음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나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너에게 이만큼 해줄게 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과 가장 실패하는 사람들 모두 기버 유형에 많이 속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성공적인 기버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관계에서는 경계를 설정할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을 선물 교환의 맥락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먼저 선물을 주는 기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작은 선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 합니다. 반면 테이커들은 선물을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주는 것에는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처로 내가 내 생일에 선물해 줬으니 나도 내 생일에 비슷한 수준으로 선물할게 라는 암묵적인 규칙을 따릅니다. 문제는 이런 유형들이 섞여 있는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기버와 테이커가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기버가 테이커에게 기쁘게 선물하고 챙겨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불균형은 기버에게 감정적 부담이 됩니다. 내가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먼저 챙기는데 왜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제 친구 서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준이는 전형적인 기버입니다. 그는 친구들의 생일에 항상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일에는 몇몇 친구들이 단체 카톡방에 생일 축하해라는 메시지만 남겼을 뿐이었죠. 서준이는 겉으로는 괜찮아, 바쁠 테니까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몇 년 후 서준이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친구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도 단체 카톡방에 간단한 축하 메시지만 남기게 되었죠.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전에는 친구들 생일 선물 정말 열심히 챙겼잖아. 요즘은 왜 안 해? 서준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쳤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주다 보니까. 이처럼 마음을 주는 건 괜찮지만 한 방향에 주기는 언젠가 지치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혹은 최소한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기버인가, 테이커인가, 아니면 매처인가? 둘째, 관계에서 기대하는 바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길 바라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더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이나 배려를 받았을 때 단순히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그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감사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결국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단순한 물건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균형을 찾을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마음을 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꼭 비싸거나 화려한 선물이 아니어도 진심이 담긴 작은 선물이 때로는 훨씬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손글씨로 쓴 편지, 직접 만든 요리, 상대방의 관심사를 반영한 책, 오래 기억해온 취향을 반영한 소품 등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선물이란 결국 생각해줬다는 흔적이자 당신이 소중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메시지가 진정으로 전달될 때 선물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다리가 됩니다. 다음에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선물이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제대로 담고 있을까? 이 선물을 통해 상대방은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까? 이런 고민의 과정 자체가 이미 선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일상 속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통찰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특별한 선물 이야기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